종교인 과세와 탄핵 정국을 거친 한국교회는 올해도 보수와 진보 두 갈래로 대립했습니다. 올해 기독문학의 영화와 공연 분야의 동향을 점검해봤습니다. 최근 장애인과 함께 만든 영화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종민 영화감독을 만났습니다. 올 한해 한국교회의 군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군선교회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한국 사회를 강타한 종교인 과세와 탄핵 정국은 시민사회뿐 아니라 교계와도 긴밀히 연관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사회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올 한해 한국교회가 보인 모습들을 윤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7년은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지난 2015년 우여곡절 끝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첫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유예안을 제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려면 좀 유예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법안을 낼 겁니다. 그러면 한 1년쯤 더 홍보하자. 그러면 한 1년 유예해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놓고 교계 내부에서조차 입장이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중도, 진보 성향 교단과 보수 성향 교단이 각각 찬성과 유예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보수 교단은 정부의 세무 사찰을 우려하며 종교인 과세는 기독교 말살 정책이라고 거세게 반발한 반면 진보 교단과 일부 연합기관은 과세에 적극 찬성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입법 예고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보수 진영은 기독교계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수용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진보 성향의 교계 단체들은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후퇴한 개정안이란 비판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민심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두 입장으로 나뉜 한국교회 성도들의 여러 행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화해와 평화의 모습에 크게 뒤처졌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올 한해 한국교회는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독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주된 이유는 분열에 있다며 다가오는 2018년엔 한국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아닌 연합을 통해 대사회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기독 문화계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영화와 공연 분야에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작품들을 선보였지만 큰 주목을 이끌어내진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기독영화는 예년과 비슷하게 해외 영화를 포함해 총 10여 편이 상영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 리 스트로벨의 실제 간증 이야기를 그린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실제로 20만 명 가까이 영화를 관람했고 약 12억 정도의 극장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를 비롯한 최근 기독영화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미라클 프롬 헤븐, 부활 등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필름 포럼 조연기 프로그래머는 최근 주목할 만한 국내 기독영화로 로마서 8장 37절을 꼽았습니다. 조 프로그래머는 로마서 8장 37절은 한국교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극영화란 점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기독영화의 분수령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연 분야에선 약 20여 편 정도의 연극과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비해 작품은 늘었지만 내실을 다지거나 특별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열악한 공연계에서 성과를 이룬 작품은 문화행동 아트리의 더북입니다. 현재까지 345회 공연, 총 관객수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화행동 아트리 김관영 대표는 기독공연이 세상과 교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먼저 교계 내에서 기독공연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독공연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장애인들과 함께 제작한 영화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영화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민 감독인데요. 뇌병변 편마비란 장애를 앓고 있는 김 감독은 자신의 장애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영화를 통해 소외된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김종민 감독을 오현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종민 감독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성공하기보단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로 소외된 이웃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은 이 사회 약자들한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제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거. 사실 김 감독은 뇌병변 편마비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3살 때 오른쪽 머리를 다쳐 왼쪽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김 감독에게 장애는 그를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기도 했고 영화 감독으로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된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감독은 현재 장편 영화 2편의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고 영화 제작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소재로 더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큰 의미보다는 어쨌든 장애인 주인공의 장편 영화가 정말 많지가 않아요. 1년에 한 편도 거의 안 나오죠. 저도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시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목표이고. 학교와 UCC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종민 감독은 최근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말이란 영화를 만들어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김종민 감독의 열정이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며 군선교회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종 목사와 군선교 교역자, 후원자 7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엔 찬양사역자 송정미 씨의 콘서트도 열려 찬양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군선교회 밤을 주최한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현재 공정률 90%가 진행된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을 오는 3월 준공에 입당 예배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여전도연합회는 육군훈련소 건축 헌금으로 2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또 비전 2020 운동 등 10대 사역을 통해 군인교회와의 연합을 강화하고 군선교 후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군선교 사역자들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3박 4일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제중국 한국인 간담회를 갖고 이어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방문 2일차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한 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우위를 다지고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사드 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를 감안해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부처별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꾸려 거래 규제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전년보다 400만 명가량 줄어들어 이 여파로 올해 국내 총생산이 약 5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최근 한중의 관계 회복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 연속 정부 목표치인 30만 명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199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아
고용 환파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10월 27만 9천 명에 이어 11월 25만 3천 명으로 2달 연속 3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날씨가 쌀쌀해 일용직이 줄면서 건설업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며 추경을 통한 지방직 공무원 청년 추가 채용으로 응시가 많아 청년 실업률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칼바람을 동반한 극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영하 12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경북 내륙, 전북 북동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서울 영하 16도, 포천 영하 19도, 정선 영하 17도 등으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찬 대륙 고기압이 물러가고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15일엔 추위가 누그러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공동대표회장단 모임을 갖고 공동대표회장 4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공동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교회 내실화를 위해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한교총은 이를 반려하고 직책 수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이 목사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대외협력 관계를 담당해 연합에 더욱 힘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통일의 집이 서울 수유동에 위치한 문익환 목사의 가옥을 내년 6월 1일 박물관으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문 목사의 가옥엔 통일과 민주화운동 자료 2만 5천여 점이 보존돼 있습니다. 통일의 집은 박물관 개관을 위해 4억 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박물관 추진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성탄절과 연말 연휴를 맞아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신변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에 따른 조치입니다. 위기관리재단은 기독교인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테러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위기관리 지침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국제기독교 영상대전 조직위원회가 2017년 제13회 국제기독교 영상대전 입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입상작은 바른 성탄, 온유의 꿈, 디아코니아 등 총 18작품입니다. 시상식 일정은 추후 한국기독교 방송문화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